네, 오늘도 우리 시장 이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현기 KF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원달러 환율 오늘 1,440원을 넘어섰고 이 장 막판에 조금 하락은 했지만 1,440원에 매우 근접하게 한 채로 마감을 했어요. 이 킹달러 독주가 이어지면서 이 글로벌 외환 위기 공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달러와의 이제 강세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114포인트를 상회하는 흐름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 연준의 이제 긴축이 추가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자체가 좀 내부적인 달러와의 강세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대적인 그러니까 달러와의 강세를 좀 완화시키거나 좀 눌러줄 만한 요인들이 결국에는 뭐 파운드화라든가 유로화, 엔화의 반등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지금 뭐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양적 완화, BOJ의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초약세 기조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영국의 파운드화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새로운 이제 감세 정책이 나오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하는 통화 정책과 반대되는 재정 정책을 쓰면서 결국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고 파운드화도 오히려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화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유로존 경기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그 에너지 위기와 관련돼서 또 노드스트림 그 가스관 사고도 지금 그러니까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유로화의 약세 압력을 좀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의 달러와의 강세 독주 현상을 막을 만한 재료가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원달러 환율 오늘 뭐 다시 저항선,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선을 뚫고 좀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러한 큰 틀에서의 그 변화를 줄 만한 요인들이 없기 때문에 달러와의 좀 강세 흐름 자체 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FOMC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 미국의 경제 지표에 쏠려 있는데요. 이번 주 발표된 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과 소득 지표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것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긴축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지금 크게 약화됐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과연 이제 경기가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더 다가갈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호한 흐름이 이어갈지를 좀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8월달 이제 개인 소비라든가 개인 소득 같은 경우도 증가율 자체는 이제 전월비로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소폭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소비나 소득 자체 모두 뭐 마이너스를 기록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하반기 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그러니까 소비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수요가 이게 좀 둔화되는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좀 소비가 다시 이제 올해 1분기 때만큼 경기를 받쳐줄 만큼의 소비 행태가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려가 있을 것 같고요. 8월 이제 PC 물가, 그러니까 소비자 지출 물가도 발표가 되는데 이전에 발표된 8월 CPI랑 동일할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전월 대비 소폭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들겠습니다만 코어 PC, 그러니까 경직성이 높은 물가들의 항목은 여전히 상승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여전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보름 사이에 우리 증시 상당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2,000선까지 내려간다. 또 최악의 경우 이 1,900선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뭐 좀 당연히 힘든 국면이 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큰 틀에서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 만한 뭐 요인이라든가 트리거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물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여전히 그러니까 의미 있는 어떤 반등이 좀 나오기는 좀 어려운 국면으로 좀 파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고 여전히 지금 뭐 저점을 확인했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뒤늦게, 그러니까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뒤늦게 대응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나은 선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글쎄요, 좀 피해 있을 만한 업종 자체가 좀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좀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특히 매크로 이슈에서 벗어나 있는 뭐 폐배터리 업종이라든가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전가가 가능한 음식료 업종 혹은 이제 배당주, 뭐 통신이라든가 유틸 이런 쪽 업종에 국한된 좀 포트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 대응을 하되 폐배터리, 음식료, 통신 이야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현기 KB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